24쪽 구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형성, 도구와 생활법입니다. 첫 번째, 사냥용, 주먹도끼, 양면 사용. 이때 그림 같이 봐주시죠. 주먹도끼. 손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 주먹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도자는 칼도자다. 주먹으로 잡을 수 있는 칼의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칼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병이 있다 이렇게. 칼로 잡을 수, 주먹으로 잡았고 칼의 용도가 됐다. 그래서 주먹도끼. 양면을 다 사용한다 해서 같은 말로,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양면 핵석기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로. 집게. 밑에 그림 봐주시죠. 한 면만 사용한다. 이거 쉽게 해서 뭐냐면, 동물을 잡아도 동물을 뼈를 갖다 분지를 때, 뽑아버릴 때, 이렇게 때릴 때, 이런 용도 썼다. 팔매돌. 그 다음에 찌르개. 그 다음에 순배 찌르개. 자, 핵심은 주먹도끼와 순배 찌르개를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같은 구석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기인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후기인들이에요. 자, 주먹도끼는 모습이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양면 이렇게 돼 있다. 양면 핵석기라고 주먹도끼. 내가 손으로 잡아서 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렇다면 순배찌르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건 창의 기능이고 이것은 주먹도끼의, 말 그대로 도끼의 기능이에요. 이 사람은 전기에 사용하는 도구고 이 사람은 후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봐봐. 전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우리 중학교로 돌아가 보자고. 생물 시간 또는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고. 호모 사피엔스는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오케이? 호모 사피엔스를 전기 구석경이라고, 호모 사피엔스를 후기 구석경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도구가 달라졌어요. 지능이 더 발달되어 있죠. 어떤 사람도 지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후기 사람들 훨씬 더 지능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 자료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한번 할까요? A와 B의 차이점 뭐예요? 꼭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죠? 응? 그렇지. 머리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여기 작고요. 그죠? 이 사이즈가 어때요? 되게 커졌잖아요. 꼭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이 머리 주장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예전 사람들, 전기 구석기들은 머리 사이즈가 되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용량에 따라서 응용 능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는요. 우리 현생의 인류로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다 이런 사람들은 얘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여성들에도 많이 나타나죠. 머리통 크신 분들이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을 때, 친구가 찍을 때 이렇게 머리 뒤로 자꾸 빼지. 그렇잖아. 내 머리 크게 나올까 봐. 빼지 마세요. 이제 자신있게 뭐라고 그래? 호모 사피엔스 찍으시라고. 후기 구석기니라고. 왜? 전기 구석기에 죽어서 유골을 발견하면 어떻게 이만큼 주먹만한 게 나온다고. 어린아이가 성인인데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한테 유골 나오면 어떻게? 우리 현생 인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꼭 크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예관상 봤을 때 응용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도구에서 나타나는. 주먹도끼는 반면에 이렇게 순배찌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 가장 전쟁할 수 있는 요인은 뭐죠? 먹거리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사람들. 왜 이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수렵, 어로 채취잖아요. 구석이 주라는 게 수렵, 동물 잡아먹는 거, 어로 고기 잡아먹는 거, 채취, 이렇게 과일 따먹는 거잖아요. 수렵, 어로 채취해서 영역이 겹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종족 간에. 그죠? 그럼 어떻게? 훨씬 더 머리 지능이 뛰어나야 돼. 훨씬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보세요. 이 돌멩이 가져온 애들하고 길다란 창을 가져온 애들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무기 우월성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얘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얘들만 남는 거야. 호모 사피엔스가 그래서 현생 인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머리 크다고 뒤로 빼지 말라고 이제. 나 호모 사피엔스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 공부가 되는 거야. 전기 구석기인과 후기 구석기. 자, 시험 지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오는데 여러분 애운단 말이야. 이렇게 봐봐. 선생님이 말하는 지문이 맞는지 보라고. 다음은 구석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심플하게 해보자고. 자, 봐. 전기 구석기인 순배찌르개인들은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봐봐. 전기 구석기인 순배찌르개인들은 이와 같은 창의 기능을 가진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 여기는 뭐야? 후기고 여기 뭐야? 다시 봐봐. 후기 구석기인들은 주먹도끼를 사용하였다. 왜 X? X잖아. 여기 암기상 아니잖아요. 주먹도끼 선배찌르기만 가지고 어떻게 전기 후기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살짝 바꿔가지고 말장난 치는데 틀린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애우기 때문에 틀린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는데요. 필요하지. 암기도 일부는 필요하지. 근데 이해할 부분,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개념 이해하는 부분 이해해야지. 개념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 안 되는 거잖아. 전기 구석기인들은 주먹도끼, 후기 구석기인들이 좀 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는 순배찌르기를 사용한다. 거기에 이게 머리 두상의 크기가 벌써 다르게 나타나더라, 유골에서. 그래서 지금 현생 인류는 사피엔스라고. 이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라고. 이게 공부야. 암기하지 말라고. 간단하잖아. 말장난 정방 풀 수 있잖아. 그럼 다음 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선생님 이걸 살짝 말 바꾸면 어떻게?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바꾸기 전 선생님이 전기 구석기인 순배찌르기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점이 되잖아. 당장 이 뒤에 건 맞더라도 약간 앞이 틀리는 거잖아. 벌써 이게 안 맞잖아. 됐죠? 조리형 갑니다. 글게, 밀게, 찌르게. 공구형 세기.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뭐야? 제가 자주 하는 게 이 세 가지를 묶어봐. 구분요 하면 써놔야 돼. 구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사냥을 되게 좋아하셔. 사냥을 좋아하면 어떻게? 아버지 연장통에 들어가야 돼. 사냥 연장통은. 엄마는 사냥 별로 싫어해. 엄마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싱크대에다가 웬만한 도구들 다 주변에서 설치해. 싱크대 걸어놓거나 아니면 속에 다 걸어놓는다고. 왜? 자기 편리함을 써먹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쓰는 드라이버니 뭐니 우리 일상생활 쓰는 도구들 있잖아. 엄마가 하는 싱크대에다 같이 놔도 엄마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쓰는 전자 드릴 이런 것들 같이 놓으면 어떻게 엄마가 싫어하지. 짜증나지. 뭐야 이거. 네 도구면 갖다 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 구분하라고. 가장 기초적인 구분하는 거야. 엄마가 쓰는 싱크대에 놔야 할지 아빠가 쓰는 사냥 도구에 놔야 할지 구분하라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자, 오른쪽에 구석기 중요 유적지 한번 봐보세요. 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도 봐주세요. 특징이 뭔가요? 특징 한번 봐주세요. 지도의 유적지를 한번 봐주세요. 유적지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나요? 전국적이죠. 구석기 주요 유적지에다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전국적이죠. 전국적 분포예요. 자, 전국적 분포인데 봐보세요. 특이한 거 한번 봐보세요. 육지 말고 육지 아닌 것만 찾아보세요. 우리 주로 여행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주는 원래 내륙이 아니라 섬지역이잖아요. 섬지역에 구석 유적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구석기는 어느 시기라고요? 빙하기이기 때문에 걸어서 제주도에 가서
살다가 보니 거기에 문화가 남아있는 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 나오는 유적지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뭐예요? 아, 구석기에 가깝겠다. 물론 신석기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살다 보면은 신석기로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이관되겠지. 오케이? 기본적으로 제주도에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다 등장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빌레목 동굴이에요. 자, 구석기인들이 주로 살았던 장소가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라든가 이런 데 잠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구석기야. 왜? 생활의 근거지가 거의 대부분 동굴에서 주거 생활을 했던. 그래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석기 갑니다. 밑에. 시기적으로 70만 년 전이다. 시기적으로 70만 년 전이다. 그 대표적인 게 단양 금굴 유적지다. 자, 밑에, 제일 밑에 사료 박스 봐보세요. 전기 유적 중에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 별표 한 3개 갈까요? 최고 구석 유적지로 70만 년 경이다. 최고의 그 고자가 옛고자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 가장 올드한 적어보면 돼요. 우리나라 구석 중에 가장 올드한 유적지가 단양 금굴 유적지예요. 빈출이에요, 빈출. 그러니까 네, 별표도 하시고 빈출 적어놓으세요. 네, 가장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 우리는 최고 오래된 구석 유적지다. 빈출이다. 자, 전기 구석기 특징 끝에 봐보세요. 주먹도끼와 찌개죠. 주먹도끼 핵심 잡아봐. 주먹도끼 잡아야 돼. 전기 구석기인들은 주먹도끼를 사용했더라. 다른 말로 뭐라죠? 양면 핵석기를 사용했더라. 우리 영어로 치면 뭐죠? 생물학적 학술적 영어로 치면 뭐죠? 학명이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예요. 살짝 저거 호미 사피엔스 적어놔요. 전기 구석기에다가 호모 사피엔스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끝에 봐봐. 후기 구석기 학명 적어야 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적어놔야 돼. 그리고 순배 찌르기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한 거 어떻게 사람 모습 그려놔. 요거 그리라고. 머리 적게 적고 머리 크게 적어 놓으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모 사피엔스 머리의 구조에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인지 호모 사피엔스인지 살짝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기 편할 때 사람 그림을 살짝 간단하게 그려 놓으시면 복습할 때 편할 거예요. 그럼 전기 구석기인들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한 도구 주먹도끼를 썼겠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인들은 좀 더 머리를 써서 싸움에서 또는 사냥에 유리하게 해서 순배 찌르기 창 같은 길다란 나뭇가지를 달아서 훨씬 더 유리하게 전쟁에 유리하게 만들었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려.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나올 때 이런 거 나올 거거든. 되게 쉬운 거니까 기초적인 거 잘 잡으셔야 되니까 막 어려운 공부 아니다 이거. 어렵게 접근하지 마. 쉽게 접근하라. 기초만 잡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한번 대표적인 유적지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기억하셔야겠고 경기 연천 정옥에도 마찬가지 별표 3개예요. 빈출이에요. 이것도 빈출이에요. 빈출. 자주 나와요. 아슐리안 주먹도끼 별표 유럽식 양면 핵석기라고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 찌개 문화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찌개 미술을 있습니다. 한탄강에서 동시에 발견 모비우스 학설을 폐기했습니다. 모비우스는 미국의 고고학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세계 고고학 지도에 유일하게 등록된 우리나라 유적지가 경기도 연천 정곡리입니다. 빈출입니다. 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모비우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27쪽에 모비우스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비우스라는 학자가요. 세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크게 대륙별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서아시아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도 있죠 우리가. 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기도 동아시아로 얘기하는데요. 얘들이 주먹도끼를 썼다는 거예요. 얘들은 찌개를 썼다는 거예요. 찌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주먹도끼를 썼던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우등한 민족이래요. 여기는 반대로 열등한 민족이래요. 자, 우리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등입니까? 열등입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좀 찜찜하죠? 우리가 혹 설령 내가 열등하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저 미련한 왜 이렇게 보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혹 행여 내가 열등하더라도,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열등한 민족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다는 거야. 왜? 동아시아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에서 우리 미군들이 우리나라 주둔해 있잖아요. 미군 병사하고 우리나라 여성과 데이트 장소로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름철 휴가가 뭐예요? 그냥 반바지 입거나 긴 바지 입거나 걸어올리고 겨울가에다가 당근 그것만큼 더 좋은 피서가 없잖아요. 거기에 딱 선생님 수박 한 통, 한 2시간 나갔다 딱 잘라 먹을 때 희한한 맛이 일품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맛으로 휴가를 가는 거거든요.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먹도끼와 집게가 동시에 발견된 거예요. 모비우스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뭐가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만 발견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발견된 거야. 도대체 이 아저씨는, 미군 병사 이 아저씨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고고학을 전공한 친구였어요. 당연히 한반도에서는 집게만 나와야 되는 이론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 성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교수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지. 요즘 말로 좀 국제전화 했겠지. 이런 일이 발견되다고. 그쪽 교수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상한 게 나왔으니 깜짝 놀랐겠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학교 중에 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유명한 교수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교수님과 박사과정, 석사과정 애들 다 데리고 연천 전곡리까지 가서 다시 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꽃가직을 발견해서 세계 학회지 논문에다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모비우스 이론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에서 박살이 나버린 거야. 학설이 폐기되면 우리 책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책에는 나와. 왜? 깨진 장소가 우리나라니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예요.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 연천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전방 군부대밖에 없는데. 지방자치제도 축제합니다. 뭐 축제할까요? 주먹도끼 축제합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일반 아저씨들이 돌멩이 보러 가지는 않아요. 주로 서울 경기 사람들이 가야 돼. 서울 경기 인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가까운 곳이니까, 연천이니까. 경기도 연천은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고구려와 백제 맨날 싸우던 장소예요. 전쟁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 가거든요. 주로 하는 게 유치원생들 견학 가는 것. 야, 돌이다, 뭘 알아? 야, 이게 주먹도끼고 이게 집게야.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들 뭘 알겠어? 다 돌이지, 뭐. 이것도 고등학생들 모르는 거야.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한 친구들 정도, 왜? 시험이라는 게 명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게 주먹도끼, 이게 집게야 이런 거 안 주셨어요. 책 그림도 봤으니까. 지방자치제 안 오니까 연예인들 불러.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전부 다 그 연예인 보러 가지 주먹도끼, 집게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서울 지하철에 광고 쫙 붙어. 경기도 연천 주먹도끼 축제한다고. 그 밑에는 연예인 트로트 가수 쫙쫙쫙 붙여. 선생님 입장에서 좀 씁쓸하지. 연예인 보기에서 축제 초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객이 전투된 모습이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지방직 합격이 된다면 지방자치별로 각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많이 있는 동네는 그 공무원들, 제자들이 잔다는 얘기가, 선생님 죽겠어요. 왜? 야근이에요. 왜? 정시 퇴근해야지. 왜 야근이야? 그러고 싶은데요. 축제 있어가지고요. 점검이 너무 많아서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다 차기 선거에 당선돼서 이걸 많이 하는 거고 공무원은 짜증나는 거예요. 왜? 자기 업무도 많은데 추가적인 업무 추가되고 야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축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입니다. 남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지방자 학교에 나간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봉착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업무일 수도 있어요. 업무일 수도. 네, 문화체육 분야에 여러분이 발령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문화사밖에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다음 가봅시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평양의 상원의 거우머루 동굴. 자, 굴이 동그란 쳐주시죠. 굴. 앞으로 넘겨서 단양 금굴에 한번 쳐주시죠. 굴. 25쪽에 단양 금굴의 굴. 페이지 넘겨서 평양 상원 거우머루의 동굴에 굴이 쳐주시죠. 운기 굴포리에 굴 쳐주시죠. 충북 제천 전말 동굴에 굴 한번 쳐주시죠. 동굴이라는 얘기죠. 구석기 전기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동굴이 보일 거예요. 중기도 봐보시죠. 중기의 승리산 동굴이 동그란 쳐시고, 제주 에어럽 동굴, 충북 청주 두루봉 동굴. 예.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뒤에 유적지 동굴이 나오면 무조건 전부 다 구석기인들. 얘네들 주거 문화가 주로 동굴 안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공주석장리 별표 하나 합니다. 전기부터 후기까지 모두 출처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석기인들이 되게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야. 전기, 중기, 후기 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공주석장리는. 그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았다는 거야 되겠죠. 왜? 우리 에너지가 식수 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가 되겠죠. 선각화도 발견됐네요. 선각화 밑줄만 그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암각화는 들어봤는데 선각화는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암각화는 바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선각화는 이런 자갈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선각화의 모습이 보이더라. 개 모양의 석상, 고래와 멧돼지 조각들을 또 보이더라. 불 뗀 자리, 불의 동그라미 칩니다. 구석기인들이 드디어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난방과 치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가장 겨울에 추운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난방 문제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에서 날로 먹어서 맛있긴 한데 되게 위험성이 있어요. 식중독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불을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이점이 적용되고 있죠. 동굴이 아닌 한대 유적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대 유적지는 고고학적 용어인데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즉 동굴이 아닌 강가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동굴이 아닌, 즉석에서 이걸 노지라고 불러요. 일반 땅을 갖다 우리 보통 한자로 노지라고 하거든. 노지에서 불뗀 흔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대 유적지라고 불러요. 이런 걸 한대 유적지라고 불러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고고학적 용어니까요. 있었다는 정도만 가겠습니다. 환경북도 운기 굴포리. 약간 굴이 동그랗게 치라고 그랬죠. 굴은 아니에요. 동네가 굴자가 들어왔는데 구석, 신석 두 개 다 동시에 발견됩니다. 자, 북한 최초 구석기 유적지. 상층은 신석기, 하층은 구석기. 두 개 유적지가 발견되더라. 상층은 신석기, 하층 구석기. 이게 뭐죠? 자, 사람이 음식물을 먹고 나머지 쓰레기를 추척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일정한 공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일반인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밖에 내서 수거해 가는 방식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오래 버렸던 것들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인으로 쌓여있더래요. 구석기, 신석기. 그래서 웃기는 건 음식을 먹고 버린 그 쓰레기장이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공부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먹고 버리는 장소 훗날 몇천 년 뒤에 우리 한참 몇천 뒤에 후손들이 자 20세기, 21세기 우리 선조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궁금할 거 아니야. 기록이 다 사라진다면 혹 행여 기록이 남아있겠지만 기록이 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없다면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다면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쓰레기장 뒤져야 되겠죠. 이야, 이 사람들 별거 다 먹었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제천 전말동굴, 전개부 뚜기까지. 사람 얼굴을 새긴 콧뿌리 뼈가 발견됐더라. 지금 우리 콧뿌리 같은 게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죠? 기후가 안 맞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애들은 살지 못하고 환경이 맞지 않게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형 동물들이 있죠. 대형 동물들은 우리하고 환경이 맞지 않게 떠나가는, 이주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작은 동물들 있죠. 일명 설치류라고 불러요. 우리 야산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가장 쉽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지새끼 있잖아요. 지라든가 작은 동물들을 설치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 쭉 넘어오게 되면서 대형 동물들은 전부 다 이동하게 되고요. 작은 동물들, 즉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들은 설치류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야산에 뭐 토끼라든가 여우라든가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만 나오고 다 사라진다. 코끼리라든가 이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평양역포 생략, 대전 대덕구 생략, 강원 양구 상무령리, 흑요석에 찍었습니다. 흑요석에. 산지가 백두산입니다. 흑요석은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흑요석입니다. 거물 흑자예요. 그래서 용암이 분출돼서 나와서 그게 굳어버리는 거야. 그 일부분을 갖다가 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떼어 쓴다면 이게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 구석기인들이 주로 사용되는 게 흑요석을 쓰다라는 거예요. 즉 백두산에 용암이 분출됐던 걸 쓰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부산 쪽에서도 흑요석이 발견돼요. 부산 쪽에 발견된 흑요석은 백두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일본의 후지산 거라는 얘기야. 후지산도 용암이 분출된 산이니까.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잡아요. 한강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위쪽 지방은 백두산 거. 한강 이남 쪽으로는 어디야? 일본의 후지산 거. 평양 덕천 승리산 동굴, 제주 에어럽 빌레못 동굴. 빌레못 동굴에 밑줄 긋습니다. 동굴 들어갔으니까 잡으셔야 하는 뜻입니다. 제주 빌레못 동굴. 제주가 가면 신석기에도 또 나올 거예요. 우리 페이지를 좀 넘겨주실래요? (35쪽) 가주실래요? 35쪽. 35쪽에 중간에 보시면 제주 환경 고산리. 이건 신석기야. 그러니까 애울려 가지 말고 돼. 제주 에어롭 동굴이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 오케이. 그 다음에 동네 이름 나왔죠. 제주 환경 고산리. 이건 신석기야. 같은 제주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기, 신석기 유적이 달라진다는 사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후기로 가봅니다.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별표 하나 갑니다. 기출이란 별표 하나 정도는 기출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골 소년이 발견되었다.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자, 이렇게 산이 있다 쳐봐요. 이렇게 이런 산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연료가 주로 이제 광산에 개발된 연탄이었거든요. 석탄. 지금 우리가 뭐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름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연료로 쓰잖아요. 그죠? 자, 김웅수 씨라고 하는 강산 개발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말을 이용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요. 혹시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요. 김웅수 씨도 이렇게 이런 지팡이 하나 짚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커다란 동굴을 하나 발견했다고요. 쭉 이렇게 들어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런 꼬맹이 시신이 두 채가 이렇게 두개 있는 게 발견됐어요. 이게. 여러분이나 제 생각일 때 산에 가서 산에를 갔는데 어떤 시신이 뼈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걸 발견해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질 않잖아요. 바로 전화 꺼내겠죠. 112 신고해야겠죠. 시신 뼈가 발견됐습니다. 112 신고하면 경찰 출동하겠죠. 경찰 출동해 와서 봤더니 최근에 죽은 시신이 아닌 걸 금방 인지할 수 있어요. 경찰들이. 이거 이상한데 너무 오래된 건데. 그래서 고고학기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고고학 학자들이 가서 시신을 정확히 잘 수습해서 방사선 동위원수 측정을 해봤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이거 구석기인데? 그리고 수습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환경을 그대로 꼭까지 그대로 꼭 다 챙겨갔어요. 우리 말하는 과학수사대처럼 그대로 CSI에 좀 잘 이렇게 다 가져간 거예요. 자, 자료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꽃이 발견된 거예요. 꽃이 발견된 거예요. 그 유명한 꽃, 국화꽃입니다.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애도를 표할 때 어떻게 국화꽃을 가지고 애도를 표하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가 아니면 조문을 갔을 때 국화꽃을 하나 놓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뼈 주변에 국화꽃씨가 여기에 발견된 거예요. 구석기 전기인들인데. 그런데요, 보세요. 국화꽃은 이 높은 데서 자라지 않아요. 국화꽃은 여기 자라는 애들이에요. 응? 굳이 여기 국화꽃씨가 발견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국화꽃 이쁘다 가다가 꺾꽂이에서 자기들 보고 사는 곳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우리가 뭐 꽃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 꽃을 가지고 애도를 표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장래하는 풍습이. 구석기, 전기 구석기인들이 또는 중기 구석기인들이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 이걸 발표했어요. 이걸. 학회에 발표하다 뭐가 돼? 학명이 나와야 돼, 학명. 이 아이를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흥수아이다.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가지고 흥수아이라는 이름을 따는 거예요. 한동안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원 두루봉동굴 구석기에서도 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기도 하다. 단양 수양계 한북 종선 동관진. 발음이 좀 어렵죠. 한북 종선 동관진이 되게 어렵죠. 동관진 되게 발음이 이상해집니다. 이게 한 3년 전 국가직 기출문제입니다. 2020년도 국가직 기출문제입니다. 한반도 구석기 존재 최초로 발견했고요. 땅지, 누렁이, 하이에나, 털코끼리, 턱코뿔소 등의 하석이 발견됐다. 흑요석계도 발견됐다. 핵심은 한반도 구석기 존재 최초에 발견된 게 한북 종성 동관진, 충북 제천 덤말 동굴, 항해도 평산 해산리 등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모습 한번 봐보시죠. 예, 어린아이 뼈 보시고요. 이 어린아이를 갖다 이렇게 복원시켰을 모습이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청원 두루봉 동굴 구석기 후기 유적 중에 하나이다. 28쪽.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거 동굴에서 살거나 대표적인 바위그늘, 단양 상실이 강가에서 살거나 막집을 짓고 공주 석장리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10분 지났어. 공주 석장리 중요한 이유? 뭐가 발견됐다? 노지에 불된 흔적이 남아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한데 유적지를 하더라. 공주 석장리가 공주에 가면 꼭 보아야 할 유적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포함돼요. 공주 석장리가. 지역사 할 때 아마 그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셔야 될 거예요. 제천 창내 강가에 막집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막집이 뭔가요?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간단해요. 막집은 우리 그 김병만 아저씨 하는 그 나가 체험하는 프로 뭐 있죠? 야외에 나가서 그래, 정글의 법칙에서 집 짓는 거 있어. 저녁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해외 나가는데 야생에서 잠을 자는데 외부에서 동물들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상에서 약간 떨어져 위에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서 집을 짓고 펜스를 치는 것들, 막집을 짓고 살더라. 후기 집자리, 기둥자리, 담자리, 불된 자리 등이 보이더라. 사회생활 갑니다. 가족 단위 이동생활을 하였으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이성생활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평등사회 갑니다. 꼭 기억하고 구석기, 신석기가 다 평등사회입니다. 계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동기 가야만이 계급이 등장합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청동기는 왜 계급이 나타날까? 질문 한번 할까요? 저 한번 봐주시죠. 청동기 왜 계급이 나타나죠? 좀 어렵게 생각하지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동기에 계급이 등장할까요? 계급 등장 이유가 뭐죠? 가진 것들이 달라서 다 비슷한 단어들인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배운 사람 있다 여기. 이익의 생산물이에요. 이익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권력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삼성회장하고 여러분이랑 저 권력 차이가 나지 않나? 권력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그 시기에는 그 재력이 곧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노무화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익의 생산물이에요. 이익의 생산물 어떻게?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무기를 많이 갈 수 있고 내가 사병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돈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나 지금 똑같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동기가 되는 이유는 이익의 생산물이에요. 이익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강화도에 가면 가장 첫 번째 보는 여러분 유치원 때 가서 봤던 유적지가 뭐예요? 고인돌. 고인들이 계급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인원을 동원시켜서 그 바위를 높은 산에서 돌을 캐다가 평지까지 옮겨놓은 거예요. 강화도 고인들 평지에 있잖아요, 지금. 이동시켰잖아요. 다 돈 줘야 되지. 권력이 생겨 힘을 써서 명령할 수 있지. 다 돈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석기 가봅니다. 구석기, 신석기 넘어가는 가족이 내가 한번 기출됐어요. 구석기, 신석기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생긴 게 중석기예요. 근데 가끔 지문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간 이렇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말장난 하는 거야. 구석기, 신석기 중간지대가 중석기예요. 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유적지 통영의 상노대도, 거창의 엠블리, 홍천의 하하계리. 지명을 애호할 필요가 있어요. 유적만 가지고. 근데 애호는 방법이 간단해요. 네 글자와 밑줄을 그어봐. 상노대도, 하하계리만 밑줄 그어봐요. 보통 우리 시골 동네 이름이 보통 땡땡 이 세 글자로 다 대부분 끝나요. 99.9%가. 근데 유일하게 그 1%가 중석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하계리, 상노대 들어가더라고요. 동네 이름 네 글자 유적지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중석기 거야. 애우지 말란 얘기야. 세 글자, 네 글자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거창의 인불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경과 생활. 기후의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 덩치 큰 짐승이 사라지고 토끼, 새, 사슴 등 작고 날쌘 짐승만 서식하더라. 이렇게 설명 드렸잖아요. 아까. 얘들만 남더라.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잔석기로서 날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복합도구, 이음도구 등을 만들어 쓰더라. 즉 사냥할 때 한 가지만 가져간 게 아니라 복합도구 하나를 가지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35쪽.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구석기는 몇 년 전이죠, 우리가? 응? 70만 년 전. 네. 뭐 70만 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80만 년 얘기하는데 보통 통상 70만 년 전 보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 가볼까요? 신석기 가볼까요? 35조 신석기. 기원전 1만 전이라고 그랬죠. 지금 교재가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죠. 구석기가 70만 년 전. 신석기가 원래 8,000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상승해서 1만 년 전까지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지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70만 전, 8,000년.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있냐는 얘기죠.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책 1권 넘어가, 2권 넘어가, 3권 넘어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이게. 최소한도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아라비아 숫자가 7 다음에 뭐가 나오지? 6, 7, 8이에요. 이것만 잡아도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학대 개편도 1만 전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응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7, 8. 오케이? 구석기, 흰석기 7, 8. 이거 되게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상한 방법 풀어도 돼요. 특징가입니다. 원시 농경에는 식량 생산 경제. 식량이 생산되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뭐가 생산됐을까요? 신석기 시대에? 밑에 나오긴 합니다만. 쌀이 생산될까요? 안 돼요, 아직은. 조피수수라고 불러요. 신석기 후기가 되면 조피수수가 생산돼요. 신석기 후기가 되면 조피수수가 생산이 시작돼요. 조피수수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갑니다. 강원 양양 오산리 이른 민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도 말했다. 자, 토기 갑니다. 토기. 신석기인들은 토기를 사용하더라. 토기를 사용하더라. 음식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생활에 편리함이 오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른 민무늬 토기가 등장하더라. 저기 나온 게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른 민무늬와 민무늬 토기 다르거든요. 같은 민무늬인데 민이라는 얘기는 무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성들 여름철 작게 넣은 뭐라 불러? 민소매. 소매 없는 걸 민소매라고 한다. 반팔에서. 민소매. 남성들 다 머리면 어떻게? 민머리. 산에 불이 다 타서 나무가 사라지면 뭐라 불러? 민둥산. 어렵지 않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중기에 또 달라지죠. 중기에는 다른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 빗살 무늬 토기. 후기화 되면 또 달라지겠죠. 무기들이 또 달라지겠죠. 후기되면 우리 농사가 시작돼. 뭐가? 신석국이 조피수수가 생겨져야 돼요.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 기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농사 지금 걱정거리잖아. 이거잖아요. 번개가 왜 치지? 비가 오면 어떻게 강에 물이 차잖아요. 물결무늬, 번개무늬, 물결무늬 소기둥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게. 농사와 관련되니까 조금씩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토기라고 하는 명칭은요, 일본식 방법이에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이 토기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일본이 그냥 재료가 흙이니까 토 짜서 흙토자를 써서 토기라고 해버린 거예요. 일본식 표현 방법이고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는 토기가 아니라 독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자는 한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건 질그릇 도자예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질그릇이라는 용어를 썼고 일본 애들은 흙으로 만들 때 촉이라고 적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빗살 무늬 토기. 근데 박물관에 가보시면 요즘 다 분리가 됐어요. 도기관, 자기관. 고려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만들어, 고려자기를 만들어. 우리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시기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일본식 표현하면 도기. 지금 선생님 현대식 표현 방법은 어떻게? 도기. 질그릇도 도기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도기와 자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알면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죠? 봐. 도기는요,
굽는 장소가 노지야. 땅이야. 맨 땅에서 장작 모아서 그 장작 안에다 넣고 떼는 거야. 그럼 맥심 200도에서부터 350도 정도에서 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강도가 어떨 것 같아? 되게 약하지. 약하지. 여기는 뭐야? 밀폐된 공간을 뭐라고 그러지? 가마. 1000도에서부터 1300도씨, 1400도씨, 뭐 1200도씨. 우리가 쓰는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져. 1100, 1200, 1250, 1300, 1400 온도가 달라져. 우리가 매일 보는 게 밥그릇이잖아요. 집에서 볼 수 있는 밥그릇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온도가 다 달라져요.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거 두 개 합쳐 우리 뭐라고 그러지? 도작이라고 하지. 근데 일본식 표현 방법을 가면 뭐라고 해야 돼? 빗살무늬 톡이니까 토작이 되겠지. 그럼 우리 언어의 논리에 따라 잘못됐다는 우리 판단할 수 있잖아, 벌써. 선생님 배우지 않더라도, 이상한데 왜 자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지? 그럼 빗살무늬 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못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기와 자기는 구분하셨지. 도기가 뭐라고? 노지에서 장작불 피워가지고 굽는 것. 대신 강도가 약한 대신 여기는 강도가 어떻게? 엄청 커지잖아요. 집에서는 거 떨어져서 특별하게 안 깨지잖아요. 던져서 깨트리려고 하면 모를까? 그만큼 강도가 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책에는 아직 이게 안 바뀌었어요. 국정교과서도 안 바뀌었고, 국정교과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교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톡이에요. 최소한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의문이 생기면 안 돼. 왜? 야, 선생님 진짜 그때 엉터리로 가르친 것 같아. 내가 박물관 갔더니 도기관, 자기관 다 따로 있는데 톡이라 하지 않고 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벌써 현실에서는 왜 책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정말 멍청한가 봐. 선생님 되게 무식한가 봐. 그 무식한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리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똑바로 가르친 것 같아, 그 선생님.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네, 선생님도 자존심이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들도 알고서 얘기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책으로 가봐요. 구석기, 웅기굴포리 봐야 돼요. 웅기굴포리. 아까도 구석기, 신석기 두 개 같이 존재했다고요. 동침, 신전, 앙화장. 요거 별표. 동침, 신전, 앙화장 별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매장을 해야 되잖아. 땅에 노출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데. 또 동물들이 먹잇감이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웅기굴포리 서포항에서 발견된 요즘 말로 치면 쓰레기 매립장이야. 쓰레기 매립장을 검사하다 보니까 사람 시신이 나왔어요. 사람 시신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장하는 모습이, 매장했던 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요. 동침, 내가 누워있는데 내 머리 이치가 동쪽을 향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죽으면 매장을 하게 되면 머리는 동쪽을 향해서 있다. 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농경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도 동쪽을. 신전 앙화장. 죽으면 어떻게? 허리를 펴서 반듯하게 눕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반듯하게 눕히지 않고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린 것도 있나요?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두 구가 발견됐어요. 대부분이, 99.9% 대부분 동쪽을 향해서, 머리를 동쪽을 향해서 반듯하게 눕혀서 매장했다. 이걸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 하더라. 내용은 태양 숭배. 그 다음에 사후 세계를 표현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쓰레기장에 개, 뱀, 망아지 등을 여겨준 호신부가 출토됐다. 요즘쯤 인형이야, 인형. 개, 뱀, 망아지 등 같은 게 발견되더라. 호신부 밑줄 그어볼까요? 지금 쉬는 시간이 돼가는데 왜 못 쉬구나. 호신부 밑줄 그어봐. 호신부 뭔지 알아야지. 혹시 여러분 백팩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백팩에 혹시 인형 달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할 때 인형 무지하게 많이 달고 다니는데, 뒤 백팩에다가. 내가 좋아서 달고 다니는 건데 이게 호신부예요.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 백팩에다가 곰 인형을 하나 달고 다녔다. 곰과 내가 되게 친밀감이 있다. 강아지를 달고, 우리 집도 강아지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처럼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이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우리 강아지 생각할 수 있다. 호신부. 이
인형이 나의 호신, 내 몸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호신부. 부산 동삼동, 서울 하면 2개 묶어서 별표 3개. 빈출 저거. 폐총. 조개를 잡아먹고 껍질을 버려서 그게 무좀처럼 쌓였다. 무좀 총자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버렸다는 뜻이 폐총. 일명이 그렇다가 우리말로는 조개무지라고 해요. 폐총을 풀었으면 우리말로 쓰면 조개무지. 쓰레기 하치장에다가 먹고 버렸다. 조개무지가 발견됐다. 근데 서울 암사동에는 폐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밑줄 그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끊임없이 물어봐.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에 폐총이 발견됐는지 폐총 유무를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산에는 있고 서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걸 시험장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내년 6월달까지, 4월달까지 끌고 갈 수 있냐는 얘기야. 조개무지가 부산에 있고 서울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살짝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산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피서 많이 가는데.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도자가 들어오면 다른 뭐가 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폐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고. 그럼 나머지 서울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에는 폐총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뭐만 있다는 얘기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자리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집자리 재현해놨어. 그대로 꼭같이 재현해놨어요. 네. 가서 볼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해도 봉산의 집단지 별표 3개 갑니다. 탄해된 좁쌀, 조피 수수가 발견된 빈출입니다. 이걸 제가 암기시켜드려요. 제가 수업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평신탄조. 봉산의 집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진원. 신석기를 대표하는 타나 불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불에 걸렸던 좁쌀이 발견됐다. 자, 그러면 보통 얘기가 나올까요? 봉산은 집탐리와 평양의 남경을 유적지로 던져줄 거야. 그럼 이와 같은 유적지에서 이와 같은 유적지와 관련된 시대상을 옳은가 물어보면 신석기에 대한 내용을 선택적 고르라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암기사항 하나 나왔습니다. 봉평신탄조. 봉산의 집단리, 평양 남경유적지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한 유적지인데 탄화된 불에 걸린 좁쌀이 발견됐습니다. 봉평신탄조. 됐습니까? 충분히 됐죠? 그 다음에 제주 환경고산리, 아까 제주 에어럽 동굴하고 구분하라고 그랬고요. 구석기하고. 그 나머지 거 쭉 보시면 돼요, 그냥. 오로 발달부터 좀 쉬어가겠습니다.